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내 자식이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부모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자식도 부모를 희생하는 존재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형제보다 남이 낫다. 처음 들었을 땐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보다 남이 낫습니까? 피를 나눈 사이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 들어 부모가 되고 나서 이 말이 뼛속에 스며들더군요. 자식 키워놓고 자식한테 상처받고 형제끼리 부모 봉양 문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안 보고 결국은 이럴 거면 남이 낫지 싶어지는 순간이 오죠.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서운하고 쓸쓸하지요. 하지만 이 말 속엔 깊은 지혜와 인생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1장. 왜 연락이 없니? 그 한마디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어릴 땐 우리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인생의 중심이 점차 친구, 연인, 사회로 옮겨가면서 부모는 서서히 배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자식의 중심에 다시 서기 위해 먼저 연락하고 자주 얼굴을 보자고 하고 끊임없이 챙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웃던 자식도 점점 부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자 늘 갈 수 있는 사람, 거절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해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에게 매일 연락을 먼저 합니다. 우리 딸 오늘 뭐 먹었어? 아들은 출근 잘했어. 요즘 너무 조용하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처음엔 자식도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이 늦어지고 건조해지고 심지어는 안 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죠. 얘가 바쁜가 보다. 내가 귀찮게 했나? 그래도 엄마인데 먼저 연락할 수도 있지. 그리고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또 먼저 연락합니다. 자식 입장에선 어떨까요? 처음엔 고마웠지만 이제는 의무감, 피로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관계는요,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의 생명체 같아요. 숨을 쉬고 거리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밀착하면 질식합니다. 2장.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의 방어선입니다. 연락을 끊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연락은 마음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자식이 바쁠 수도 있고 요즘 심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부모가 왜 연락이 없어? 너무 섭섭하다. 이런 말로 연락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책임감이 되어버립니다. 관계는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자주 연락하면 그 소중함이 휘발되기 쉽습니다. 왜? 늘 먼저 하는 사람은 늘 기다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관계는 서열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고, 부모가 자식의 기분을 살핍니다. 부모는 원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3장. 좋은 부모가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어버린 당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쉬운 사람에게 누가 깊이 감사하나요? 늘 대기 중인 사람, 늘 손 내밀면 있는 사람, 늘 돈 내주고, 늘 밥 사주고, 늘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사보다 당연함의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찾고 싶을 때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쉬운 부모는 자식이 피곤할 때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는 부모,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는 어떤 분들일까요? 한결같이 자식의 삶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봐주는 부모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고독을 핑계 삼아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이 평생 기억하고 감사할 부모의 태도입니다. 4장. 자식 때문에 괴로운 당신,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줍니다. 시간, 돈, 건강, 젊음, 심지어 꿈까지.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피어납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 너도 조금은 날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니? 그 마음이 쌓이고 쌓였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뭘 포기했는지, 무엇을 바랐는지, 언제부터 외로웠는지. 왜냐고요?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신뢰를 주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반면 쉬운 부모는 늘 자식이 눈치를 보고 기다리고 참다가 터지고 결국 자식에게 너무했다고 서운함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다가 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5장.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기술, 그건 기다림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명절에 안 와도 웃습니다. 요즘 애들 바쁘지? 전화 한 통이면 됐지 뭘. 어떤 부모는 자식이 3일만 안 와도 폭발합니다. 너무한다. 엄마가 뭐 그렇게 귀찮냐? 엄마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어느 쪽이 더 좋은 부모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자식이 나를 보고 죄책감이 아닌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다. 6장. 형제 때문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유. 많은 부모가 내 자식은 사이 좋았으면 좋겠다.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부모 재산 문제로 갈등하고 누가 더 챙겼느냐로 다투고 결국 형제끼리 얼굴도 안 보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자식에게만 더 연락하고, 한 자식에게만 더 기대고, 한 자식에게만 더 엄마 노릇을 하면 그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엄마한테 관심 없다고 했냐? 왜 나한테만 부담을 주냐?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깝던 형제가 가장 차가운 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에 균형을 잃으면 그 여파는 형제 사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도 거리감이 필요하고 형제 간에도 공정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7장. 늙어서도 사랑받는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자식들이 모이는 부모는 말을 아끼는 사람, 잔소리를 참는 사람, 눈치 주지 않는 사람, 고독을 감정적으로 던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있고, 취미가 있고, 혼자서 밥도 잘 먹고, 혼자서도 잘 웃는 사람. 그런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 의지가 됩니다. 우리 엄마는 멋져. 우리 아빠는 쿨해. 그래서 자주 보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한 존재이지만 그 사랑이 존중과 거리 없이 흐르면 어느 날 우리가 그 자식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늙고 잘 기다리고 잘 지켜봐 준다면 자식은 어느 날 문득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다. 그런 말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부모는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립고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붙잡기보다 자신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갈 시간입니다. 가끔 연락이 없어도, 조금 서운해도 조용히 웃을 수 있는 부모, 그런 당신이 되면 자식은 언젠가 먼저 전화를 걸고 말할 겁니다. 엄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 아빠, 밥이나 같이 먹을래? 쉬운 부모가 아니라 그립고 멋진 부모가 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인생 이막 살롱이었습니다.